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밤에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과 네, 오늘 함께 같이 좋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고요. 저도 이조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내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시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솔직히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좀 사실 오늘 뭐 외국인들이 뭘 사고 팔았는지 사실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를 통해서 다음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게 봅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가 좀 많이 쌓였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게 최근에 뭐 신규주들이나 아니면은 개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매매는 좀 어느 정도는 나오는 장이었다. 그래서 좀 장기 트레이딩이 좀 유리했던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조선이랑 방산 언제 빠지냐. 나는 못 샀는데 언제 빠지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이제 뭐 대차 잔고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방산이나 혹은 조선이나 이쪽의 숏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 그 큰 손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여기가 샀을 때 더 갈 거라고 샀는데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뭐 겐투자분들 살 때는 꼭대기에서 많이들 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좀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이라던가 조선을 신규 접근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밑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애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두 종목도 그런 종목들 비슷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핫하게 좋아하시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히든 종목 한번 잘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본부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사랑을 주세요님께서 플리토 4만 원 1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플리토는 4만 원이면은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점에서 사지 않으셨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샀던 시기 자체가 만약에 조금 뭐 과거에 좀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었다 뭐 몇 년 전에 샀다 뭐 한 2022년도에 샀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여기서 샀으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반등을 못 해주고 바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아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거의 1년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격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은 1년 동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 손절을 하지 않고 10%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서 잘 지켜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AI와 관련된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쪽은 다시 한번 랠리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냐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대감은 컸으나 그거에 대한 수익성 이게 좀 애매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겁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좀 어렵겠네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실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막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랑 네카오가 어떠한 그런 서비스라던가 AI 쪽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봤을 땐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비중 확대를 좀 고민해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지금 11,000원대부터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일단은 그러면 지금 다시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바닥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오려면은 일단 3만 원까지는 돌파해 줄 수 있다라고 일단 전제하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16,000원대가 깨지면은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저점을 높이는 이 추세 자체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2월 4일 이때 2월 3일 이때 2월 초에 급등 나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왔죠. 그 자리로. 그러고 나서 지금 이 18,000원짜리를 안 깨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16,000원 지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3만 원 이상에서 다 팔고 나오시는 전략 이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땐 이런 중소형단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단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 보시면요. 방산조선 보세요. 중소형주 못 갑니다. 대형주만 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증시 흐름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이 섹터의 전반적인 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마치 로봇처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확대는 좀 신중하게 하시고 일단은 지금 16,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16,000원을 이탈 안 하고 지켰을 때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보시고 만약에 16,000원 이탈해서 이거 진짜 무너진다 그러면 손절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나 항상 그대를 현대모비스 26만 원에 10%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다른 현대차 관련 주가들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GM과 대규모의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한 1분기와 한 1, 2분기 사이에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10%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쪽 자동차주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한 요 구간에서 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이거는 좀 대형주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자동차 같은 이러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예수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지 않는 한은 이런 큰 업종들을 좀 올리기에는 조금은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 영향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이러한 종목군들을 돌려내는 그러한 흐름을 갖추기에는 아직은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받쳐주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이 구간 28만 원대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때 한 26만 원, 지금 26만 원이니까 지금 25만 6천 원이면은 뭐 거의 뭐 한두 호가 차이인데. 저는 만약에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온다라고 하면은 한 28만 원 정도? 왜냐면 이 주봉을 봤을 때 요 구간 내에서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뭐 그 GM과의 어떤 계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주목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뭐 조선, 방산 아니면은 기존 주도주들의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수급들이 더 많을 것 같다. 물론 나는 좀 장기 투자자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한 뭐 32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25만 6천 원대의 이 시총이 한 23조인데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 한 3조 5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PER로 했을 때 한 6.5배 정도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PER 8배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10% 20% 정도는 더 볼 수는 있지만 뭐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에 나온 것들처럼 뭐 1, 2분기 때 뭐 GM인가의 그 수주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가격대는 한 28만 원 정도로 좀 낮춰서 하는 게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정나겸님께서 파이버 프로 8,000원, 3% 진단종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파이버 프로는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근데 역사적 신고가인데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매수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8,000원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조금 적당히 수익 내시고 좀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파이버 프로는 완벽하게 저는 테마주 성향을 띠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방산주들 올라갈 때 지금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광 계측 장치 이거에 청궁투 그러니까 에라진엑스원에서 납품하는 쪽에 공급한다 이러한 이슈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게 나왔었던 삼성전자의 광반도체, 그러니까 광섬유 관련 이슈로 지금 두 가지 이슈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 이 기업이 물론 적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대감이 아까 플리토처럼 정말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주가는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이게 이제 2021년도 이때였습니다. 이때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3,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2배 넘게 올랐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과 몇 개월 안 걸리는 사이에 정말 많이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무겁고 많은 돈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움직이는데 쉽게 말해서 이 파이버 프로라던가 이러한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의 돈만 들어오면 예를 들면 한 700억 정도만 돈이 들어오면 바로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이 즉슨 뭐냐면 호가창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방산 대표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들보다 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3% 정도면은 좀 단기적으로 단타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종목 내일 거래량이 지금 오늘도 많이 실렸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도 좋고 뭐 다 좋죠. 지금 방산주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 라인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000원이니까 만약에 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미련 없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련 없이 보내주고 차라리 이러한 종목 말고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다 그럼 말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종목, 이 종목 요즘에 잘 가니까 힘이 좋으니까 하나로템이래.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저는 매도를 해야 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광섬유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조정이 나올 그런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이버 프로의 기업의 이 주요 여기 다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중에 이 광섬유 관성 센서가 이제 24년도 분기 매출이 33%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광반도체랑 엮인 거고 광 계측기기가 이게 지금 매출이 44%인데 요게 지금 방산이랑 엮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월청님께서 재룡전기 43,000원 10%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 테마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43,000원이면 아니면 좀 최근에 한번 바닥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반등을 꾀하다가 좀 하락을 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전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요 구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바닥권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실적을 한번 아까는 지금 시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총 자체가 오늘 6천억입니다. 6천억이고 지금 올해 나왔던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2024년인데요. 거의 한 900억, 한 1000억 가까이 나왔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PER로 따지면 한 6배 정도밖에 안 돼요. 6배 정도인데 성장하는 산업에서 6배다. 이건 굉장히 싼 부분입니다. 물론 재룡전기가 하고 있는 그런 변압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뭐 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PER 6배는 굉장히 싼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인데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는 지금 그냥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권에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해도 32,000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의 가격을 한번 보면 43,000원이니까 충분히 저는 시장만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적에 나오는 종목군들은 특히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36,000원대 한 37,000원대 깨지는 한 36,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하다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요 구간이겠죠. 요 정도에서 58,000원 요 구간에서 아마 1차적으로 저항이 생길 거니까요. 이러한 종목은 최근에 뭐 AI나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이 뭐 좀 컸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피크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적인 뭐 그 상승세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또 멕시코나 뭐 이런 쪽에 또 관세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그래도 요 구간 내에서 일단은 저는 박스권을 한번 보여질 것 같다.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가는 한 36,000원 그 구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한 58,000원이나 5만 원대부터는 뭐 매도하면서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시간으로만 잘 따진다라고 하면은 재룡정리로서 수익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님께서 HL 만도 4만원 15% 중기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뭐 HL 만도 같은 종목은 중기로 끌고 가시기에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는 완전 우하향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큰 추세를 봤을 때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그때 작년 이제 여름 때쯤 5월달, 6월달에 좀 급반등이 나왔다가 그러서 빠지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HL 만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로 보는 종목,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 맞고 단기에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부터 이런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00원 구간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좀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37,000원이 이탈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요. 뭐냐면 중기로 끌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손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길게 보시려고 하는 거니, 만약에 지금 이게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32,000원, 3만원대 라인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그때 비중 확대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끌고 가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임기가 이제 당선돼서 뭐 4년 남았죠. 그러면 그때까지 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싸워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사업들을 저는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로보택시라든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인 거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들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쉽사리 20만 원 회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은 저는 자동차주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인 문제지, 지금 이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의 가격대는 굉장히 저는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하나는 모아가시면 좋겠고, 특히나 HL 만도 같은 경우는 ADAS 관련, 자율주행과 관련, 조향과 관련된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진짜 본격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게 또 너무나 긍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로보택시라던가 완전 자율주행을 우리나라에 과연 적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일단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 자체가 낮은 거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기는 미국 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집도 되게 띄엄띄엄 있고요.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우리나라보다는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일단 차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꽉 막혀 있고 거기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 뭐 자율주행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주가나 기업을 봤을 때는 저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HL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AI 패권 전쟁을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자율주행 기술력을 중국이 진짜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중국항 매출이 있는 HL 만도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중장기로 좀 보시려는 종목들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섹터의 전망, 그리고 이 섹터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HL 만도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수혜윤님께서 YC 11,300원 30%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C 같은 경우는 옛날에 YIK였죠. 근데 이름 사명 바뀌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터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AI 관련해서 HBM 수요 중심으로 2023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좀 삼성 쪽이 원래 이게 최대 주주가 삼성 쪽이잖아요. 삼성 쪽에서 삼성 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삼성이 좀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YC 같은 경우는 크게 회복을 못했는데, 자 11,300원이면 이거는 지금 손절할 그런 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좀 정도 삼성전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앞인 한 1분기 한 2분기 정도 내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바닥권의 어떤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그거 보면 사실 이 구간 일단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그 하락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페이크성 저는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반등할 여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손절할 라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러한 형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역헤드 숄더처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3,500원이나 16,000원 구간 내에서의 어떤 반등까지 나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이죠. 잠시만요. 지금 이 구간 맨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16,000원까지는 나와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YC 같은 종목으로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지나고 또 시장의 어떤 흐름새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권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관련 업체들 좀 강하게 한 번의 밸류를 다 반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실적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100억 정도 했는데, 저는 한 매출 자체가 올해나 내일까지 해서 한 500억 정도까지 그 영업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는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20배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한 20, 30% 정도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13,000원에서 16,000원 이 사이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손절은 절대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YC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짜장면님께서 알테오젠 72,000원 100%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단은 72,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놀랍고요. 비중 100%로 끝까지 들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이제. 왜냐면, 자, 알테오제 모멘텀이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키트루다 매출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키트루다를 통해서 기술 이전까지는 오케이.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거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펜트라 관련돼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알테오젠이 그동안 올랐던 거는 일단 키트루다, 테르카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기대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특허 이슈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45만 원대를 돌파를 하려면 이제 키트루다의 매출 성장, 그리고 테르가제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요즘에 모멘텀이 있는 게 망막 혈관 질환 이중항체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항체 바이오시밀러까지도 가려고 한다라는 점, 저는 굉장히 알테오젠은 뭐 앞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매수가가 72,000원이고 비중이 10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빼고 절반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50%를 들고 가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진짜로 10배거로 간다 그러면 더 가겠죠. 물론 뭐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 키트루다의 매출 그리고 테르카제까지 더해지고 그다음에 망막혈관 질환, 그다음에 안질환과 관련된 이쪽과 관련돼서 성장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정보들이 쏟아지게 되면은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는 여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50만 원, 6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매수가까지 내려올 일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제는 여기서 아예 그냥 지지 라인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30만 원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점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여기서 저는 당장에 뭐 45만 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비중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끌고 가보자. 근데 저는 일단은 한 50만 원까지는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현대제철 29,800원 2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중기 어떤 뭐 단타인지 뭐 아니면은 뭐 스윙으로 뭐 장기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대제철을 사신 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최근에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이나 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예 정말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반사 이익으로 좀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제철이 물론 뭐 중국의 업황 기대나 뭐 철강 뭐 감산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현대제철이 지금 미국 주국에다가 공장을 세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2026년부터 전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좀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구간의 주가는 절대 있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800원이면 사실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오늘 최근에 빠지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에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은 오늘 뭐 선물옵션 만기 영향 때문에 좀 올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아니 내일 좀 하락할 수 있어요. 하락할 수는 있지만 28,000원대에서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25%의 비중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한 30%, 한 50% 정도까지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이 저는 이런 지금 완전히 딱
그 컵앤핸드 패턴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요 구간이죠. 지금 3만 원대니까 한 4만 원대까지는 가능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그 현대제철이 만약에 미국의 그 공장 짓고 그런 것들까지 또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뭐 한 1, 2주 정도의 뭐 하락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건드기 힘들겠지만,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셔서 내가 이러한 좋은 종목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들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인단협이나 뭐 파업이다, 공장 사태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현대제철이 현대제철의 주가에는 그닥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제철이 지금 업황 자체 내에서 좀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다 보니까는 그러한 부분들은 언젠가는 이것들은 다 이제 해소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혹시라도 좀 하락을 하면은 오히려 좀 더 그 비중을 확대하는 걸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더 조정을 보였으면 해요. 물론 보유 중인 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오히려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26,000원대까지 제대로 한번 싹 빠져준다면은 그때 한번 좀 비중으로 좀 베팅하고 싶다라는 종목이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는 나에게 좀 더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임명수님께서 가온칩스 57,800원 7%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 제가 판단이 안 서요. 왜냐면 이따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는 55,000원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가져간다 그러면은 한 7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조금 올라오다가 힘이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텔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SMC가 대놓고 지금 트럼프의 압박 속에 인텔을 살리기 위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는 TSMC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인텔을 대놓고 살린다, 파운드리 부분들을 살린다 하면은 이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뭐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기타 뭐 등등 이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뭔가 살아날 가능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딱히 그런 건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광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뭐 브로드컴과 함께 뭔가 파운드리 관련돼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 소식이 완전 묻혀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 TSMC가 이제 얼마 전에 TSMC 회장이 트럼프랑 같이 악수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 그러면 미국에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인텔도 살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입지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파운드리 그쪽 생태계를. 왜냐면 지금 기술력이 제일 좋고 1등을 하고 있는 TSMC가 공식적으로 인텔을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 물론 그게 트럼프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몇몇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주가가 그 다음부터 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이 12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거의 뭐 보시면은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돼 보이지만 2배 올랐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위에서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올랐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보통 다 파트너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해결이 돼줘야지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57,000원 부근인데, 만약에 좀 반등이 세게 나오면, 최근에 반도체주들 흐름 좋잖아요.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나기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인텔 주가가 더 강력하게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땐 차라리 지금 이쪽 파운드리와 관련된 쪽보다는 오히려 뭐 HBM이라던가 다른 소부장단의 전공정 장비라던가 이런 쪽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임미수님께서 로보티즈 36,700원 7% 앞으로의 전망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좀 고가권에 매수를 하셨죠. 그러니까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서는 액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모터, 감속기, 뭐 제어기, 뭐 통신 등 뭐 이런 건 로봇 관절 및 이동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사실 이 액추에이터 부분은 일본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글로벌 마켓시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국산화하고 상용화한 업체가 바로 로보티즈고요. 그리고 또 LG전자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협동 로봇, 뭐 자율 로봇, 뭐 이런 데까지 기술 개발이나 뭐 비즈니스 확장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PSR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300배, 뭐 두산 로보틱스는 뭐 80배, 유일 로보틱스는 20배,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진 10배.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요 거의 매수가 근처예요. 7%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저항과 지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36,700원 정도니까, 만약에 내일 뭐 시장이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 35,000원대, 35,000원대에서는 일단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 3% 정도, 7%니까 한 3% 정도 더 매수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저는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뭐 로봇주들이 좀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일단은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나 또 뭐 유일 로보틱스, 일단은 대기업군에서 투자했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은 구간에 있으니, 만약에 어떤 조정 보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런 저항되는, 지지되는 구간에서 매수하신다면 사실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한 35,000원대 한 번의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그리고 한 21선 빠졌을 때는 11선 하회할 때는 일단은 또 매도하는 뭐 그런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36,700원대 가격이 뭐 중장 단기 트레이딩은 들어왔는 것 같긴 한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 중장기 정도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5,000원대에서의 추가 매수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유튜브 건강하세요님께서 NH투자증권 1,500원 20%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하셨는데, 일단 투자를 이걸 왜 하셨는지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배당 보고 투자하신 거면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지금 월봉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엄청난 큰 박스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의 박스권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갇혀 있어요. 박스권에. 무슨 말이냐? 거의 지금 10년 넘게 한 12년, 3년 동안 갇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 17,000원 라인을 못 뚫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2011년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지금 15년도에 돌파 시도를 했다가 빠졌고 다시 여기 지금 18년도에 돌파를 시도했다가 빠졌죠. 자, 보시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한 17,000원 정도의 저항이 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보면은 8,000원 라인, 지금 8,000원 라인 때 보시면은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좀 급락 나온 거 빼고 지금 보시면 이때도 8,400원, 8,500원 구간 지지받았던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도 코로나 팬데믹 때 바로 밑꼬리 달고 올렸죠. 8,500원 지지받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도 지금 23년도, 22년도 하락장 때도 결국에는 8,500원짜리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17,000원이 박스권 상단이고 그다음에 8,500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10년 주기인데 지금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17,000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뚫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나쁘지 않으세요. 1,500원이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배당도 배당이고 지금 만약에 조금 더 본다고 한다면 17,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래서 지금 일단 1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17,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 목적으로 들어가신 거면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금이 급하지만 않으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를 왜 하셨는지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배당 때문에 투자를 한 거면 그 배당 뭐 성향이 더 높은 종목으로 갈아타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내가 이거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들어갔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보세요. 이게 1,500원이면 거의 지금 가지고 계신 지 2년 됐거든요. 2년 동안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났잖아요. 뭐 사실 한 종목에 이렇게 들어가서 40% 굉장히 훌륭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뭐 기회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조금 더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짧은 기간에 극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NH투자증권, 증권주라던가 이런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겠고 나는 그냥 배당으로 만족한다 하시면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17,000원까지는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김한기님께서 보령 11,500원 10%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보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024년에 작년이죠.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계속해서 좀 빠져서 과연 내가 이거 잘 하나라는 어떤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HK 이노인 K캅이나 뭐 카나마 패밀리 뭐 공동 판매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뭐 제3자 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젠실의 지분 매각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한 2천억까지 마련하고 그러니까는 뭐 재무 구조나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실적 봤을 때 올해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거의 10배 순이거든요. 뭐 11배 정도인데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 구간이죠. 바로 여기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11,500원에 10%라고 하면은 저는 한 9,000원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한 10,000원대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물타기는 좋아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에서 다음과 같은 하락이 나올 때는 이건 분명히 시장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건 섹터의 영향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지금 거의 몇 개월입니까? 지금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라고 하면 거의 5, 6개월, 약 2분기 정도의 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6개월, 한 2분기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부분이 저는 좋다. 그리고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요 구간 말고, 요 구간이죠.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언제입니까? 2020년 이 구간까지도 보시면 거의 요 구간이에요. 계속 박스권은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9,000원, 8,000원대에서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한 3, 4개월만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한 5, 60%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익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비중 늘려도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9,000원 깨지면 오히려 더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유튜브 진수님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7만원 30% 자꾸 떨어지네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일단 참 이 종목은 비운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7만원이면은 꽤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1년 넘게 가지고 계셨는데,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과거를 돌아보면 이때 주가 올랐던 이유는 코로나 백신 때문이었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위탁 생산으로 올라갔는데 뭐 사실 그 다음부터는 처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은 굉장히 컸으나 그 이후의 행보, 그러니까 약간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랑 좀 반대되는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완전히 회사에서 좀 대처가 좀 잘 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은 이 기업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CDMO, CMO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폐렴이라던가 이러한 폐렴구균과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그런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돈을 뭐 잘 벌는 구조가 아직까지는 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인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아예 그냥 코로나 치료제 사업에서 완전 철수를 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런 CMO 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펜트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신약들에 대한 부분, 승인,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위탁 생산한 약들이 잘 팔리고 있냐라는 점들,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조금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컨셉 자체가 약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SK 바이오팜이 어땠을까? 뇌전증 신약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여기서 과연 빠질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보를 보면은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더 안 빠질까라는 생각을 또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번에 잘 턴 어라운드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이 음봉, 거래량 실린 음봉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저점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은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런 폐렴균 이런 것들을 통한 백신 이런 것들로 좀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좀 크거든요. 근데 비중 확대는 좀 어려우시고, 그만큼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한 번쯤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면은, 만약에 매수가 부분까지 오면은, 매수가까지 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일단 비중을 20%를 줄이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주식을 딱 보시면은 거의 뭐 한 4년 5년 동안 4년 동안 주가 오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21년도 8월달 36만 2천 원에서 주가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과거의 금호 타이어 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날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뭐 단기간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과연 CDMO 사업의 강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신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를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뭐 머크사라던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얼마나 또 따라가서 더 성장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란초님께서 하나솔루션 2만원 1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바로 이 구간이죠. 1월 16일 날 제가 히든카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목표가가 그 당시에 24,000원이었어요. 근데 23,350원까지 찍고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중국 쪽이죠. 공급 과잉으로 했었던 중국 쪽의 어떤 모듈 가격을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좀 판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태양광 제품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어떤 판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 역시 판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점점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이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내에서 최근에 크게부터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좀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뭐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진정된다라고 하면은 좀 반등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을 볼 때는 퍼스솔라 주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3월 이후로 중반 이후로 좀 반등을 하면서 퍼스트 솔라 주가도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4,000원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만원대 가격은 충분히 좀 뭐 지금 약간 플러스죠. 약간 플러스이기 때문에 24,000원은 뭐 추가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27,000원까지도 볼 수 있고, 또 향후 저는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은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트럼프 쪽도 좀 밀고 있는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원래 1차로는 24,000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27,000원 그리고 29,000원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을 체크를 하면서 그런 숫자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히든 섹터 얘기 들어보기 전에 제 종목 하나 리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13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30%가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정말 좀 방산주들 그 당시에도 고점이었지만 지금 더 시세를 냈고요. 저는 근데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가를 3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넘어섰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축하드리면서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전에는 조금 보내주시고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 특히나 S&T 다이내믹스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K9 자주포랑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와 관련된 국산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도 저는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절반이라도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수익을 국대화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여기 이 종목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기가 좀 그렇고, 특히나 S&T 다이내믹스가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호가창이 얇아서 어떠한 돈 많은 사람이 훅 하면은 호가가 확확 변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 놓고 나머지를 좀 더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든 섹터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히든 섹터를 준비를 뭘 했냐면은 최근에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 이슈가 많았죠. 관세 이슈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둘 말고 이제 넥스트, 다음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리를 오늘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구리 선물 가격이 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리 갑자기 왜 올라? 구리가 여러분들 이게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전력 공급하고 전선 깔고 이런데 구리가 다 들어가요. 전선에 구리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리가 상승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 우려 속에서도 지금 구리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구리 신고가 갔을 때 이제 이구 산업이라던가 기타 종목군들 풍산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그때 다 신고가를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이 신고가 갔는데 우리나라 구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아직 더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만간 한 번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송배전 인프라 투자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정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메타랑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하려는 사업들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전력, 그 다음에 송배전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구리 수요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히든 종목 6개를 좀 보여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 이구 산업, 네, 대창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 다음에 고려아연,
그다음에 서원, LS 에코에너지, 풍산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풍산입니다. 뭐 많은 종목군들이 많지만 일단 풍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풍산에서 매출의 70%가 구리 관련된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가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구리 재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풍산은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요. 원가라는 것이 구리 원래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가공을 해서 그거를 이제 팔겠죠.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이 원가가 오를 때 판가에다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롤마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풍산이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방산주인데 얘는 왜 못 가? 왜 지금 현대로템이랑 하나에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까지 다 갔는데, LIG에서원이랑 왜 풍산 못 갔을까? 이 회사는 방산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매출을 어디 가서 해요? 바로 구리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지금 24년도 5월이 이때가 바로 구리 신고가 찍었을 그 당시예요. 이게 딱. 그러면 지금 쉬어갖고 구리 선물 가격 다시 재차 신고가 경신했죠. 그럼 요거 한번 7만원 딱 돌파해주면은 한번 신고가 시원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일단 74,000원, 손절가는 6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히든 섹터를 LS 그룹으로 한번 오늘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LS 그룹주들 굉장히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저는 LS 그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LS 전선의 수주 잔고를 한번 보시면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조 본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민감한데, 지금 구리 가격이 또한 중장기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는 중인데, 지금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한 5조 한 2천억이 되고 있습니다. 뭐 K 해저가 2.7조 원, 뭐 지중 최고합이 2.5조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분기별로도 지금 4분기가 좀 1,400억이 증가하면서 일단은 LS 전선의 수장고도 증가하고 있어서 저는 뭐 견고하게 좀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LS 전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구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 흐름, 그리고 또 최근에 LS MMN이가 있습니다. 얘는 일단은 전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황산 니켈에 대한 잠재력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니켈 가격이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원가 우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익 자체가 다른 업체 대비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도 한 10% 정도 증대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물론 뭐 고려아연이나 뭐 포스코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사업이지만 LS M&M한테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또 LX 일렉트릭이 또 LS가 최대 주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지금 장부가로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거의 KOC 전기죠. KOC 전기 상장 이슈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LS 일렉트릭의 어떤 가치를 뭐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관련주들이 하락을 전체적으로 며칠 전에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LS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S, 뭐 LS 에코 에너지, LS 네트워크스, 뭐 LS 마린 솔루션, LS 일렉트릭, LS 전선 있는데, 저는 오늘은 LS
대표적인 지주사죠. L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S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근데 거기에는 바로 그게 있었습니다. 호방그룹과 LS과의 어떤 지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수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월 10일부터 한번 여기 기타 법인 쪽을 한번 잘 보이실 건지 모르겠지만 요 기타 법인 쪽을 보시면 1월 10일부터 거의 47일 동안 이틀 빼놓고선 거의 매일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냐? 바로 호방그룹이었습니다. 사실 호방그룹은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LS전선의 어떤 경쟁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쟁사 최대 주주가 경쟁사인 LS에 대한 그 지분을 매수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약 100만 주 정도, 99만 8천 주를 매수했는데 거의 100만 주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LS의 총 유튜브 발행 주식 수가 3,200만 주예요. 3,200만 주인데 100만 주 샀다는 것은 한 3% 정도 산 거거든요. 일단 5%를 사면은 일단은 공시를 해야 되지만 3%는 일단 공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LS가 지금 한 3% 정도 샀다는 거는 이제 상법상의 어떤 내용들이 뭐 주주 열람 청구권이라든지 뭐 회계 열람 청구권이라든지 약간의 좀 경쟁사를 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럼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LS와 그 LS 전선과 그리고 대한전선과의 어떤 소송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 어떤 한 1차에서는 지금 좀 두 번 했었는데 1심에서도 LS전선이 이기고 2심에서도 LS전선이 이겼는데 지금 이 심의가 넘어갈 때마다 지금 배상액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때는 한 4억 9천 정도 했다가 지금은 거의 15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조단위 매출하는 업체에서 그러한 그 소송 비용은 승소 비용은 크진 않죠.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 대한전선이 해저 케이블 관련한 그걸 좀 청구를 하려고 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해저 케이블 자체는 굉장히 조단위의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반이 좀 LS 쪽의 어떤 경영권 압박이나 아니면은 소송을 이겼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이 지분을 통해서 압박하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합리적인 그러한 의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주주를 보면요. 구자열 외 44인이에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3%, 2% 해가지고 굉장히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LS 같은 경우에서는 삼형제가 9년 동안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잘 정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사주가 15%가 있어서 사실 경영권적으로는 좀 압박을 한다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이제 LS에 대한 경영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침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LS와 호방그룹의 어떤 좀 긴장된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이 사는 걸 들켰다라고 하면은 좀 매도했을 법도 한데 오늘 오히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3만 주, 4만 주 정도 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8만 주 정도 더 매수를 했다는 것은 좀 대놓고 뭔가를 LS와 호방건설이 좀 맞붙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흐름이기도 하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1차는 저는 한 14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6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11만 원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LS전선 이번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영풍과 또 고려 MBK랑 뭐 고려아연, 그리고 또 이러한 경영권적으로 좀 맞붙는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그리고 또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전 LS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미증시 좀 살짝 보고 있는데 인텔이 지금 또 시작됐습니다. 인텔 또 15% 올랐거든요. 인데 15% 올랐습니까? 네, 지금 테슬라랑 빅테크 기업들은 좀 하락세인데 지금 PPI 지표 나오고 나서 좀 빠지는데 인텔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파운드리 반도체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인텔과 관련 있는 국내 기업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오늘 코미코도 급등 나왔죠. 코미코,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과거에 인텔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인텔과 뭔가를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단기성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미증시 또 하락 마감하면은 국내 증시 좀 살짝 쓸쓸할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도 종목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인텔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장을 보면서 생각한 거는 내일도 잘하면 또 개별 주장이 또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개별주로 굉장히 좋았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신규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규주들이 굉장히 보면은 거의 한 뭐 반토막 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돌려 나가는 흐름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 또 개별주의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지금 보시면 양자 쪽 종목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3월 달에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아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톤이나 이런 종목들, ICTK가 먼저 반등을 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흐름인데, 일단은 양자 쪽 관련 종목들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GTC 또 2025가 3월 달 정도에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오늘과 좀 비슷한 흐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는 뭐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정도 전까지는 아마 그러한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움직임도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리 네. 관련주들 지금 소문 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LG전자 쪽 관련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양자 쪽이라던가 액침 냉각 쪽 관련돼서 저는 분명히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랑 뭔가 하려는 게 저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삼성공조랑 GST라던가 액침 냉각과 관련된 기업들, LG전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좋은 소식 나오면은 이쪽에서 아마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또 로봇주들도 저는 LG 쪽 로봇주들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로보티즈. 로보티즈. 예.
왜냐하면 그 액추에이터나 이제 모션 같은 걸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어쨌든 애플도 그렇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로봇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로봇 팔들이 움직일 때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관절 손가락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애플에서 만드는 로봇은 가정용 로봇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도 사용하게 되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모션 제어라던가 액추에이터 관련된 쪽은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다음 넥스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저는 로보티지. 네, LG 쪽일 것 같고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는 현대 이슈 역행도 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현대차 쪽이랑 LG 쪽 로봇주들은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은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개별 종목군에서는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한다면은 좋은 성과 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지치지 마시고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